안녕하세요. 솔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일 사용할, 내일 써먹어야 할 봉투가 봉투를 꾸며보려고 잠깐 들어왔고요. 먼저 필요한 거 팔레트, 그 다음에 워터브러쉬, 붓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봉투,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딱 봉투 하니까 이제 무엇을 제가 할지 대충 아시겠죠? 저희 엄마에게 드릴 용돈 봉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그리는 것도 보여드리고 쓰는 것도 보여드리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보았고요. 먼저 얘네들을 제 거 도구들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저의 오래된 4년 친구인 깡통 팔레트,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내 돈 주고 산 봉투 레자크지라고 해서요. 저는 이 레자크지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 도돌돌한 요철이 있어서 그림을 그려놓고 난 후에도 조금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뭐 이미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냥 사서 쓰긴 좀 그래서 저는 만들어서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한지 느낌이 나는 또 봉투도 요즘은 또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광택 있거나 하지는 않는데 약간의 뭐라고 해야죠? 풀 같은 게 살짝 이렇게 보이는 빈티지한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는 그런 봉투도 있어요. 그래서 봉투를 처음에 구입을 하셔서 보면 위에서 편지 봉투처럼 열리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열리는 것도 있고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라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는 날인 만큼 카네이션을 그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그릴 때 일단은 글씨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내가 그릴 공간, 내가 써야지 되는 공간을 가로 세로 또 이제 규모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를 조금 구도나 배열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레자크지에도 한번 그려보고 빈티지한 데다도 한번 그려볼 건데 그리고 써볼 건데 일단 레자크지에 한번 써볼게요. 얘가 봉투가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쓰셔야지 되겠죠. 잘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시면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열리면 아무래도 조금 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카네이션을 그리고 글씨를 쓸 건지 또 카네이션을 그리고 글씨를 쓸 건지 이제 길고 짧고 이제 가로 세로를 구분을 조금 해두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해두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해요. 다른 선생님들은 워낙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제가 여기에 지금 소개되어 있지 않은 볼펜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편하게 볼펜으로 작업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그림이 장미나 아니면 튤립이나 이런 것들은 장미 같은 경우에는 좀 길쭉하다기보다는 꽃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좀 이렇게 좁은 면적에다 그리는 건 괜찮은데 튤립이나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좀 길쭉한, 그러니까 줄기가 보이지 않으면 꽃이 예쁘지 않은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 그리는 것보단 조금 길쭉한 공간으로 그려지는 게 조금 줄기를 많이 보여주는 게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아서 개인적인 저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길쭉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두고 그릴 거고요. 먼저 볼펜을 먼저 집었어요. 그래서 자 먼저 지그지그 대충 카네이션의 형태감을 조금 실루엣을 좀 잡아두고요. 그 다음 이렇게 줄기를 그릴 거랍니다. 대충 보면 스케치가 이미 나왔죠? 이렇게 지금 카네이션의 스타일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형태감을 보자면 약간 부채꼴 모양의 꽃 모양, 그 다음에 꽃 기둥, 그 다음에 줄기와 그 다음에 잎을 이렇게 살짝 스티치만 지금 볼펜으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 워터브러쉬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들 선호하시는 게 달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펜텔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이에요. 중자이고 소자하고 대자 같은 경우에는 좀 쓰임이 조금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서 저는 중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할 거는 약간 핑크를 먼저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조색을 핑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핫핑크를 조금 조색을 조금 더 위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옅은 색, 중간색, 그 다음에 아주 진한 색 이렇게 해서 아예 팔레트에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보이실까요? 그래서 핑크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핑크인 부분, 그 다음에 핫핑크, 그 다음에 아주 좀 진한 붉은색을 이렇게 3단계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놓고 저는 작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핫핑크 있는 부분 조금 이제 희석이 되니까 핫핑크 있는 걸 조금 중간까지 깔고 그 다음에 아주 진한 거를 붓 끝에다가 연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앞쪽에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이때는 붓을 조금 눕혀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제가 부담이 좀 덜 되겠죠. 그림을 그릴 때 공간들을 다 채워야 되는 그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붓을 조금 눕혀서 사용을 하시고, 이쪽 부분도 극명하게 반을 뚝 자른다의 개념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숨구멍을 좀 만들어서, 그림은 숨구멍이 조금 필요해요. 글씨도 마찬가지지만 꽉 채운다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의 이렇게 빈 공간들을 채워주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사람이 좀 부담스럽지 않아야 자주 그리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지금 보면 부채꼴 모양의 이 부분에 지금 다 작업이 돼 있죠. 그다음 자, 여기에 이제 조색을 또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연두색에 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을 미리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살짝 붉은색을 조금 저는 섞어서 쓰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빨간색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레자크진 또 좋은 게 당황하지 마시고 또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붓을 세워서 선을 그을 때는 붓을 세우는 게 더 좋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글씨를 얹어서 쓸 거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자, 어떤가요? 약간 몽환적으로 좀 그려진 것 같기는 한데 바깥에 비가 와가지고 좀 날이 참 어둡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살짝 채워서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이제 붓펜으로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요. 붓펜 같은 경우에는 5분 이상 안 쓰실 때는 뚜껑을 닫아 놓으셔야 되는 건 아주 기본이라서 뭐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 길쭉한 형태의
작업을 해 보았고요. 이거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볼펜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빈티지한 걸로 바꿔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렇게 두고서는 한번 해볼까 해요. 아까 여기 만들어져 있던 핑크에 그다음 핫핑크, 붉은색을 또 다시 가져와 볼게요. 이미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그리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자, 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특별한 도안이 없기 때문에, 그려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형태감을 조금 만들어 가면서 부채꼴 형태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좀 한 송이만 그리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하나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여린 핑크색을 이용을 해서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덜 핀 것도 하나 그려볼까요? 저 위쪽에다 이렇게 봉우리 젖어 있고 조금 피다만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조색을 할 때는 좀 파란색은 파란색만 하지는 않아요. 좀 다양하게 색깔을, 반전 색깔들 있죠. 붉은 계열을 쓸 때는 좀 파란 계열을 좀 같이 써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색을 좀 다양하게 써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꽃받침을 먼저 또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송이를 그릴 때는 선을 어떻게 쓰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군집이 만들어져 있거나 여러 송이 같이 있을 때는 줄기가 될 수 있으면 한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그리시는 게 조금 더 정리도 되고 내가 그릴 때 좀 덜 부담스러울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새송이가 있는 또 그려봤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그대로 이제 작업을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 당신, 사랑. 이 문구는 선생님들이 원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문구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고 밑에다가는 작은 딸, 큰 딸,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리고 아니면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라는 말을 또 쓰거나, 그래서 메시지를 내가 말로 조금 쑥스러워서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여기다 쇼카드처럼 이렇게 써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모든 그림에 약간 똥글뱅이를 좀 그리는 편이라, 이렇게 저는 하트보다는 조금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다들 그림 그리는 스타일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아까 그린 것과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해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조금 펼쳐져서 있는 것, 옆으로 넓게 되어 있는,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도나 배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좀 카네이션의 모양을 좀 살려서 그릴 수 있는 형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를 좀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번외로 제가 또 자주 그리는 또 형태가 또 있답니다. 그 형태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더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붉은기는 싹 빼버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꿔볼게요. 네, 파란 카네이션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파란색으로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약간 보라? 약간 보라의 느낌이 살짝 돌 수 있도록 이때도 투톤, 그러니까 파란색을 먼저 베이스로 깔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라 있는 색을 조금 이렇게 주시고, 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방향을 잘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살짝, 자, 요렇게 여러 번의 형태 동그라미를, 길쭉한 동그라미를 좀 섞어본다고 생각하시고 동글. 그래서 부채꼴의 모양만 좀 살려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스티치를 놓을 때마다 색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약간 그라데이션 역할을 조금 해주셔야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실 때도 여기에 숨구멍들이 하얗게 희끗희끗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숨구멍이 좀 더 보이면 또 좀 자연스럽고 보기 좋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자, 이렇게 저는 초록색을 쓰면서도 약간 붉은색을 섞어가면서 쓰거든요. 그러면 올리브색도 그냥 생의 올리브색이 아니라 조금은 진중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독특한 색이 조금 발산이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조금 갈라볼까 해요. 이렇게 연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선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 워터브러쉬는 잠깐 내려놓고요. 소중 엄마 자, 더 간단했지요? 더 간단했지요? 워터브러쉬 뚜껑을 붓펜에다가 장착을 할 뻔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보라색 약간 푸른빛이 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아마 엄마에게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길쭉한 링을 이용을 해서 카네이션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봤거든요. 아마 이걸로 엄마에게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치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들도 퇴근시키겠습니다. 자, 보면 같은 형태, 길쭉한 형태이지만 이렇게 볼펜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워터브러쉬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실루엣은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형태의 가로 형태로 이렇게 해서 써보고, 세로 형태로 써보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았거든요. 어떤 형태가 더 좋으신지, 마음에 드시는지. 워낙 뭐 카네이션을 다들 잘 그리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뭘 가르쳐 드린다의 개념보다는 제가 내일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 그려보고 해서 선생님들에게도 이렇게 좀 보여드려 볼까 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걸로 용돈 넣어서 내일 엄마를 찾아뵈러 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따뜻한 어버이날 내일 되시기를 바랄게요. 안녕요. 다음에 또 볼게요.